안녕하세요. 거저씨 에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그 에너지의 위기에 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은 뭐 에너지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뭐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 위기다,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저와 함께 이코노미스트 읽어보시겠습니다. 10월 4일자인데요. The age of fossil fuel, 화석연료 에너지의 시대가 이제 그런 풍요로운 시대가 이제는 갔다라고 합니다. 부제목이 붙었는데요. Can't live with them, cannot live without them 이겁니다. 화석연료를 델고 살 수도 없고 버리고 살 수도 없고 그죠? 갖고 살 수도 없고 없이 살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dwindling investment in oil, gas and coal 이제 오일, 가스, 콜 이것이 이제 원료, 에너지 원료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그 투자가 아주 줄어들고 있어서 아주 요즘 하이 프라이스 가격의 고공행진이 아주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난 5년 동안요, 하프 디케이드에서 에너지 섹터에서의 그 중요한 말은요, 어번던스였어요. 그죠? 풍요로움이었어요. 이런 풍요로움이 어번던스가 대세를 이루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화석연료 생산성을 정해서 그동안 화석연료의 그 프로덕션을 이제 정해서 이렇게 마치 할당하듯이 배급처럼 해왔던 이런 산업은 갑자기 공급 과잉이 됐어요. 왜 공급 과잉이 됐죠? 오브 서플라이가 된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우리 쉐일 오일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이 갑자기 쉐일 오일을 막 이제 퍼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뭐 기름이 남아도는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쉐일 오일 붐으로 인해서 화석 연료의 프라이스 오브 오일의 가격이 이제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윈드와 솔라, 어떤 풍력 에너지와 솔라 에너지로 인해서 이런 클린 에너지로 인해서 이제 포슬 퓨얼의 그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엄청 많다라고 했는데요. 요즘 그죠? 월드 어텐션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말은 어번던스가 아닌 거예요. 어번던스가 아니라 shortage of energy, 에너지 부족이 아주 세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요. 영국과 이제 차이나와 인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브리튼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왜 shortage of lorry driver, 기름 탱크를 나르는 롤리 드라이버들이 부족해진 거잖아요. 브렉시트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막 벌어지질 않나. 그 다음에 차이나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뭐 탄소 배출량 뭐 제재한다 이래가지고서 커브 에미션 때문에 어떤 나라에 막 종전이 여러 군데 정전 사태가 벌어지질 않나. 인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석탄 재고량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왜? 수입 가격이 import of the commodity의 원자재의 수입 가격이 surge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제 인도는 파워 스테이션에 어떤 재고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보면은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보여요. unconnected,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underlying factor, 이런 기저에 흐르는 그런 요소들은 아주 이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오일 웰과 어떤 내추럴 가스와 코어 마인스, 이런 유정과 뭐 천연가스 허브라든지 탄광의 그런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런 부족 사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다 달라 보이지만 그것이 이런 원자재 세 가지에 대한 투자 부진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수년간 years over investment, 수년간의 과잉 투자로 인해서 오는 그 다음에 어떤 행오버, 어떤 숙취 같은 그런 어떤 여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decarbonize에 대한 pressure, 어떤 그 탄소화에 대한 압력의 또 결과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올해 이 세 가지 에너지 원료 가격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soared한 이유 중에 하나가 investment shortfall이라는 거죠. 투자
투자 부족 때문에 이런 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요번에 오펙 플러스에 들어있는 그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에 뭐 천연가스가 엄청 많대잖아요. 엄청 많대는데, 그거 좀 나눠주면 되지 않나?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 러시아에서도 이런 어떤 increase output, 생산량을 좀 늘려달라라고 하는 그 콜을 resist,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뭐 굳이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굳이 누구 좋으라고 뭐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가격을 아주 고공행진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달러 유가가 막 1배럴당 81달러까지도 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은 inflationary upheaval,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잠재적으로 요동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물품을 아주 많이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걸 텐데,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fossil fuel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 이 지구가 또 지구한테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적어도 뭐를 가속화 accelerate 시키냐 하면은요, shift to greener, 좀 더 친환경적이고 더 cheaper, 더 가격이 싼 그런 에너지원으로의 어떤 그 전환을 가속시키는 그런 어떤 영향을 가속시키게끔 하는 그런 결과를 나오게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오일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오일과 가스와 콜, 석탄 중에 오일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석유 같은 경우에 이게 투자가 오늘 투자해서 내일 그렇게 올해 투자해서 내년에 결과가 나온 거다, 이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장기적인 투자잖아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요, 4/5 of their capital expenditure each year, 매년 그 capital expenditure의 5분의 4를 이제 할당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expenditure라는 게 뭐냐, 이거 자본적 지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본적 지출은 바로 이거예요.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금 창출한 비용인데요. 그것을 보통은 1년에 매년 5분의 4를 그렇게 지출을 한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CAPEX가요, CAPEX가요, 자본적 지출이요, 이만큼으로 거의 좀 떨어졌다는 거죠. 올해 이만큼으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옛날에 이제 보유량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보유량을 놨을 때 보유량을 50년 동안 쓸 수 있는 것까지 이제 보유량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그 50년에서 25년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비드 19 팬데믹 때문에요. 이때는 막 공장들이 막 가동을 멈추고서 에너지를 좀 덜 썼잖아요. 이런 코비드 19 때문에 temporarily averted, 그나마 supply crunch가, 공급 차질을 그나마 일시적으로 면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제가 이제 코비드 19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이코노미가 started to recover, 다시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면은 또 다시 긴축해야 되는 어떤 압박이 이제 생기는 건 이제 시간 문제겠죠. 에너지를 이제 긴축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 이제 investing to drill 시추하는 거, 더 많은 석유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시추를 많이 하잖아요. 시추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시추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 시대가 decarbonization, 탈탄소화 시대잖아요. 탈탄소화 시대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링, 시추에 인베스팅을 더 하는 것은 되게 더 어려워진 거죠. 더군다나 또 이거 들어보셨죠? 엑슨모빌하고 로얄 더치 쉘이라는 민간 석유 회사라고 해야 되나? 민간 석유 회사들인데요. 이 민간 석유 회사니까 여기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뭐를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냐 하면은요. 오일이나 가스 인베스트먼트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올드 피시다. 일주일 된 생선이다. 그치? 일주일 된 생선. 그러니까 한물 같다. 그러니까는 천연 자원, 그 포슬 퓨얼에 대한 오일과 가스 인베스트먼트는 한물 같으니까 한물 같다라는 그 인베스터들의 압박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오일 값이 피크를 치더라도 롱텀 프로젝트로 보면은 언이코노믹하다, 비경제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투자자들은 클린 에너지로의 트랜지션, 어떤 전환을 서포트하는 컴퍼니에 이제 스테이크, 홀드 스테이크, 이렇게 주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투자자들은. 그러다 보니 더 투자는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석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른다 해도 이제 투자는 커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2022년과 2019년에 이 이제 KPEX를 자본적 지출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한 9%, 오일 펌 이게 9% 정도 그 KPEX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일 펌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이 프라이스니까 수익이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수익금이 많겠죠. 하이 프라이스니까. 그래서 그 오일 펌들이 쉐어홀더들한테 아주 캐시를 막 현금을 막 주주들한테 막 되돌려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퍼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투자한 사람은 좀 좋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가격을 올리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요. 그 다음에 투자 오일 인베스트먼트를 인히비팅 좀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어떤 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비교적 이제 낮은 가격을 유지했던 5년의 풍요로운 시대는 팬데믹 시작 시기에 가격 붕괴로 최저점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가격이 이제 최저점에 이르렀으니까 오펙 플러스 컨트리들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이제 국고를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리고 투자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격이 이제 콜랩스 되면서도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팬데믹이 가장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더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들이 다시 이제 그 정부의 프라이어리티는 결국 가격이 회복이 됐지만 가격이 회복되더라도 그 거버먼트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 뭐에 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셔널 버짓 어떤 그 버짓을 갚는 거 그 예산 국가 예산을 강화하는 것이 더 이제 거기에 우선점을 많이 둔 거죠. 그리고 혹시 또 코로나19가 다시 퍼지면 또 이제 수요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펙 플러스 컨트리들도 좀 이렇게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보면 그 이제 먼스타인 그 투자회사의 번스타인이라는 투자회사의 오스월드 클린트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 말처럼 Why not just ride this high price for a while? 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높은데 여기에 올라타지 않는 거야? 라고 이제 의아해 하고는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이 랠리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인스파이어 인베스트먼트 투자에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량이 미닝풀하게 나오기는 어떻게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기까지에는 아마 several years 수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일가 그러면 뭐 오일 없으면 가스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 오일에 대한 로우 인베스트먼트는요 이렇게 내추럴 가스의 생산량에 어떤 스피로버 이펙트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오일의 어떤 바이 프로덕트 라고 할 수 있나 봐요. 이게 천연가스가 드릴링 포 크루드 원유를 드릴링 시추하는데 얻어지는 부산물이 내추럴 가스인가 봐요. 그러니까 오일과 가스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일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가스 생산량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에커가스 LNG 터미널
같은 경우에 LNG 터미널이 좀 부족한가 봐요. Others of LNG 터미널도 많이 부족한 것도 이렇게 한몫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비를 건설하는데도 막 딱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아주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 이런 것도 또 이제 에너지의 부족, 에너지의 위기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설비 건설을 하는데 뚝딱 좀 오래 걸리는 걸 예상해 볼 때 2025년까지는 이런 그 예비 터미널 수용량의 부족이, 그죠? 터미널 캐파시티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석탄 문제는 더한 거예요. 이제 가스는 오일의 바이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부산물이기 때문에 또 영향을 받고, 이제 thermal coal, 이제 탄광도 좀 문제, 발전용 석탄은 더 투자를 안 하겠죠. 이 인베스트는 더 위키스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탄광에다가 투자를 할 것 같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떤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포슬 퓨얼의 가장 널티스트한 그 포슬 퓨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이나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인디아 같은 경우는 빅 파이프라인 오브 뉴 코얼 파일드 파워 플랜트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의 그 석탄 화력 발전소의 대형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도 이것이 dirtiest fossil fuel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대하는 분위기가 물결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도 이거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화석 연료 생산 업체들을 이제 아주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investment, slump in investment, 투자 침체로 인해서 그동안 투자한 사람들,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그 전에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은 떼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재미를 좀 보고 있겠죠. 아직 그러나 이렇게 오일과 가스, 콜에 이제 돈을 이제 벌 수 있었는데, 이 가격이 프라이스가 stay high, 계속해서 비싸다, 높은 가격이 계속 지속된다. 그럼 계속 좋냐?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클린 에너지로 트랜지션 투 클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로 바뀌고자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fossil fuel 인더스트리는 사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되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그러면 컨슈머들은 당분간 어떨까요? 대개 이런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the age of abundance is that, 에너지의 풍요로운 이런 시대는 끝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오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잘 하는데요. 갑자기 막 설거지 하다가도 만약에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잘 나와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어때요? 막 설거지거리 쌓이고 냄새나고 막 싫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물로 막 샤워, 물 첼첼첼 잘 나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물이 따뜻하게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감사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로 막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시대가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따뜻한 말 계속 잘 나오고, 겨울에 추우면 막 이제 히터 막 팍팍 틀고, 막 더우면 에너지 팍팍, 에어컨 팍팍 틀고,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래나? 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자,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번역을 해서 크리스 앤 수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올려놨거든요. 근데 올리자마자 이렇게 읽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셨나 봐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수소와 관련된 걸 좀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거와 관련된 기사를 한번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